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CRA 융자 월터 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달라스에서 10년째 융자하고 크레딧 교정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예, 오늘 주제는 바로 11월부터 소비가 증가하는 연휴가 많은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필요한 개인 융자나 크레딧 카드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개인 융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개인 융자라고 일반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인 오브 크레딧. 이거는 이제 크레딧 카드처럼 쓰고 갚고 계속 쓸 수 있는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음 자유롭게 쓰다가 갚고. 네네, 한도액 안에서 쓰고 갚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은행에서 한도액을 그러니까 본인의 크레딧과 수입 인컴의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텀론은 말 그대로 텀 어떤 일정한 기간 안에 자동차 융자처럼 5년이면 5년 상환 이렇게 해서, 상환 조건으로. 그래서 한 달에 페이먼이 정해지겠죠. 네. 이자도 함께 예, 갚아나가요? 이자와 원금을 같이 해서 갚는 그런 것이 오. 두 가지가 있고요. 네네.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크레딧 카드도 개인 융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기는 뭐 네. 이게 외상인데. 네, 그렇죠. 네. 한도는 다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 네. 한도액을 결정하는 가장 큰 팩터는 내 크레딧 점수와 인컴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달에 돈을 많이 못 벌면은 네. 내가 이제 인컴이 한 달에 2,000불이다. 이러면 2,000불이 안에서 뭐 집세도 내야 되고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여윳돈이 없으니까 네. 절대 한도액을 많이 줄 수가 없죠. 사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불 했지만 네. 2,000불 되면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아이고, 그럼 그림이 떡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테크니컬리 그대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쓸 때 쓰면은 일단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해요. 네, 그렇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텀론이라든지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것은 네. 개인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이거는 사실은 어떤 뭐 담보가 필요한 건 아니죠. 본인의 크레딧 위주로 한도가 정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메이저 뱅크들이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는 각 은행들마다 다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2008년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는 은행에서 굉장히 이제 추워졌어요. 컨서버티브 해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융자를 해주는 은행이 있고 네. 아예 안 해주는 은행이 있고.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크레딧 카드를 돌리든가 아니면 이제 오버드래프트 프로텍션이라 해가지고 자기 고객의 체킹 어카운트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네네. 조금 모자라면은 그거 커버를 해주는 그런 정도의 이제 프로그램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요새 경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다시금 많이 조금 네, 살아나니까. 사라지고 나니까 은행에서 다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네. 시작해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이 무담보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한도액의 최고치는 5만 불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5만 불요. 한 은행에서 네. 그나마 그것도 한 은행이요? 예, 한 은행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면 10만 불이 필요하면 은행 두 군데를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공동으로 관리하나요? 공동으로? 공동으로 그러니까 크레딧 리포트에 뜨는데 예.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테크니컬리.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A 은행에서 5만 불을 받았으면 네. 분명히 크레딧 레포트에는 거기서 돈을 받았다는 그게 나올 나올 텐데 텐데. 그러면 B 은행 갔을 때는 그만큼 다 안 해줄 거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거죠. 그게 예. 맞는 얘기니까 이제 이것이 니즈 내가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꼭 내가 7만 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건 5만 불인데 그럼 나머지 2만 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일반인 머릿속에서는 그렇죠. 거기가 한계인데 네네네네네. 전문가는 테크니컬리 네.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5만 불이 뭐 홍길동부터 뭐 아무나 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아니죠. up to 50,000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크레딧이 이제 일반적으로 A1 크레딧이라면 크레딧 스코어가 740, 740점 이상이 돼야 돼요. 네. 네. 740점이라는 이 기준에서도 또 히스토리를 봐야 돼요. 어머.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어떻게 쌓은 크레딧이냐. 그러니까 네.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1,000불짜리 뭐 2,0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한 6개월 1년 가지고 있으면은 빚 한 없고 쓰고 갚고 해서 이제 밸런스 제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크레딧 점수가 700이 훨씬 넘어요. 예? 아주 뭐 나쁜 예. 건 없으니까. 예. 아하. 그러면은 이 사람인 경우엔 히스토리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년밖에 안 됐고 예. 네. 그러면 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너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과대 광고, 신문이나 네.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뭐 크레딧 몇 점 이상 뭐 얼마 융자 이거는 거의 그냥 희망 사항이고요. 그 리얼리티를 보면은 네. 그렇게 될 수는 절대 그렇게 될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 그게 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담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미국 사회에서는 크레딧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니까 네. 그동안 이 사람이 잘 갚고 잘 쓰고 네. 잘 해왔고 그다음에 직장도 한 직장에서 오래 하면서 봉급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지면은 보여줘야지. 그러면은 오케이 너는 이 돈을 쓸 수 있어 이런 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뭐 차를 구매해 가지고 이 인스톨먼을 정말 착실하게 다 내서 갚으면 크레딧이 좋아진다. 그렇죠. 뭐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크레딧이라는 것을 한번 그러니까 신용을 통해서 네. 자동차를 사든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든 네. 이것을 기간 동안 그동안 그 받은 이후부터 한 번도 늦지 않고 제 날짜에 또박또박 뭐 미니멈 페이가 됐든 더 네. 내든 네. 또박또박 내면 그 크레딧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그 히스토리가 보면 정말 자세하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언제 요거는 연체를 했다. 그러니까 아. 제때 안 보내가지고 예. 입금이 안 돼서 연체료를 냈다. 네. 뭐 예. 이런 근거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제가 하나 빅 팁을 드리면요. 예? 네. 우리가 이제 크레딧 카드를 할 때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뭐 2, 3일 늦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우편이 안 나올라 올 수도 그렇죠. 있고요. 요즘은 네. 예. 그러니까 뭐 스테이먼을 제 날짜에 못 받았다. 네. 혹은 내가 우표로 붙였는데 요새는 온라인으로 페이를 많이 하지만 예. 음. 우표를 보냈는데 못 받았다 저쪽에서. 예. 그 전부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내고 잘 받은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머. 그다음에 더 중요한 팁은 일주일 늦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크레딧 리포트에 뜨는 것은 네. 30일 기준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28일, 29일 늦은 것까지는 안 떠요. 오. 물론 아. 크레딧 리포트를 은행에서 보는 디테일한 걸 보면은 좀 이제 크레딧 리포트가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싸고 그런 요새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뭐 조금 늦은 거, 10데이 늦은 거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크레딧 스코어를 헐트를 하진 않아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리포트에 30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네. 이건 데미지가 커요. 아하. 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확인 안 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 그다음 통지서를 받았는데 보니까 깜짝 놀라죠. 안 들어갔네. 나는 보냈는데. 네. 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은행들이 그런 경우를 프리벤트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네. 위해서 그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한 열흘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전화가 와요. 보통 전화가 네, 온다 그래요? 전화가 와요. 그 전화도 그 누락이 돼서 못 받는 경우는 이제 일단- 구제 방법이 없나요? 그렇죠. 뭐 이렇게 1-800 넘버나 모르는 번호 오면은 한국 분들 일단 스팸인 줄 알고. 영어로 얘기해야 되고 귀찮으면 안 받으시죠. 안 그쵸, 그쵸. 받으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빠져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관리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온라인으로 페이를 하시든 온라인으로 꼭 들어가셔서 보면은 스테이먼이 들어왔다, 뭐 페이먼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물론 뭐 아. 아직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나이 드신 분들은 하기 네. 어려우겠지만은 네네. 저도 어려워요. 아야 네. 무슨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네. 아하. 뭐한 자동이죠. 일주일 전쯤에 네네. 나가게끔 네네네. 그렇게 음. 만들어 놨거든요. 예. 아, 자동으로 연결하는 그러면 세상? 그러면 뭐 손쉽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체크해도 내가 나갈 게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은 네. 더군다나 네네. 많은 그 회사에서 보면은 네. 페이퍼리스 해가지고 네. 아예 안 보내고 이메일 막 연락하고 네. 이메일로 통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익숙치 않으면 그러니까요. 자제분들한테 요새는 전화기에도 다 이렇게 앱으로 네. 앱으로 할 수 그거 다 있잖아요. 네, 네. 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21세기 이게 문명 사회에 사니까 적응해야 돼요. 이거 아, 그래야 방법이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식으로 편지 보내고 뭐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것도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 아. 그러면은
본인이 그만큼 확인할 수 있는 찬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에 관련된 앱을 네, 까는 게 그렇죠. 좋은가요? 일단 아니 그 은행마다 네. 은행마다. 뱅크마다 네네. 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예. 그렇구나. 자기가 주거래로 그렇죠.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 돈을 자동으로 우리 송 의원님처럼 예. 오로 셋업을 해놔가지고 매달 아하. 나가는 방법. 예. 근데 이제 이게 봉급 날짜하고 네. 혹은 내가 돈이 좀 모자라서 못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부도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잘 네네. 체크해야죠. 잘 네, 봐야 그러니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충분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또 그 날짜에 맞춰서 예. 그 크레딧 카드에서 이슈해준 크레딧 카드 회사의 또 앱이 따로 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네. 그걸 다 받아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내가 정보가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죠. 아,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핸드폰에 그 깔아야 될 두 가지 앱이 있는데 그 앱과 그렇죠, 그다음 그렇죠. 디케이넷 앱 그렇죠. 이렇게 두 개. 네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도는 뭐 계략적으로 아까 얘기했을 때 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네네. 크레딧의 차이 때문에 한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은 네. 한 5만 불 정도로 네.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라인 오브 크레딧과 이제 텀론을 아까 얘기하신 은행에서 봤을 때 음흠. 은행 쪽에서 리스크가 더 큰 거는 라인 오브 크레딧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야 너 5만 불 써 그리고 한 달에 또박또박 돈이 얼마씩 들어오면은, 갚어. 예, 이러면은 이거는 5년 상환, 3년 상환 해가지고. 그렇죠. 끝났잖아요. 이게 그렇죠. 돈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라인 오브 크레딧은 내가 5만 불을 줬어요. 어허. 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쓰고 있다가 일단 안 써. 네. 갑자기 이게 5만 불을 탁 꺼냈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내가 어프로브는 해줬지만 이게 불안한 거죠. 갑자기 financially 이게 뭐 뭔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러한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라인 오브 크레딧은 오히려 텀론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까다로워요. 아하. 네. 아. 네, 그렇군요. 예. 뭐 그러면 아무튼 기본적인 조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크레딧 점수가 우선 좋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크레딧 점수를 좋게 하는 방법은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네. 연체 안 하고 네.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네. 예. 아주 한 30-40%만 쓰면서 밸런스를 유지해 가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렇기도 하고요.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현금으로 많이 벌고 많이 쓰는데 크레딧을 높이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나요? 그게 참 딜레마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빚이 없어야 네. 크레딧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요. 건강한 빚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빚은 네.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거, 예. 집을 살 때 현찰로 사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자동차. 네, 자동차. 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와 일반적으로 크레딧이 건강한 크레딧이라면은 크레딧 카드는 보통 2개, 네. 3개. 두세 개. 예, 비자, 마스터, 아멕스. 네네. 아. 그 정도 카드는 가지고 계시고 예. 이게 이제 있으면은 우리가 또 요새는 전자결제, 일렉트로닉으로 이렇게 전부 가서 캐시 들고 가서 사는 경우보다 네. 플라스틱으로 이번에 핸드폰으로도 페이를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캐시로 하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쓰고 다음번에 바로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아. 그게 사실은 건강한 재정적으로 크레딧. 건강한 빚. 네, 재정적으로 아주 튼튼한 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빚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네. 우리 송 의원이 언급하신 이제 빚이 몇 퍼센트냐 이게 이제 은행에서 그 크레딧 기준으로 볼 때 30%예요. 30%보다 높아지면은 내가 10,000불짜리 카드에서 밸런스가 3,000불 그동안에 쌓여 있는 게 3,000불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크레딧 스코어를 그렇게 헐트하지 않는데 아, 네. 40%를 썼다. 네. 50%를 썼다. 그럼 이게 1% 2% 증가하는 게 아니고 확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카드 10,000불짜리인데 네. 뭐 9,000불 썼어요. 예. 그러면 크레딧 점수가 툭 떨어져요. 아이고. 네. 예. 근데 다 갚으면 또 올라가요. 아, 그렇겠죠, 그럴 수 그렇겠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크레딧 그 사이클이 예. 그렇죠. 오늘 갚았다고 내일 좋아지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아, 리포트에 리플렉트가 되는 그 시간이 보통 한 달 이상은 걸려요. 그리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어떤 평균 평잔 개념이라고 예. 쭉 이런 것이 같은 비율로 유지가 돼야지 네. 그렇군요. 갑자기 없어진다고 확 아.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히스토리를 그래서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한국에서 여러 개 그 카드를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네네. 경우도 있는데 그거 여기서는 다 뜨죠. 네. 리포트에 이제 돌려막기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이제 캐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캐시가
크레딧 카드가 10,000불짜리면 10,000불을 다 캐시를 쓰는 게 아니고 보통 25% 2,500불 네. 일부만 주죠. 네, 일부만 주죠. 근데 이자율도 달라요.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크레딧 카드를 썼을 때는 보통 뭐 15% 물건을 사는 거는 되는데 네. 이거는 이자율이 23% 24%예요. 캐시 어드밴스는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높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거의 네.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예.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고 네. 이제 그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ATM에서 돈을 꺼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꺼냈으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네.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봤을 때 너 왜 이거 돈 꺼냈었냐고 말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재정 상태가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받고 있어요. 이거가, 예. 왜 네. 캐시를 빼느냐. 왜 아하. 캐시를 빼느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서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쓸 경우에는 이게 언더스탠이 되는데 어. 달라스에서 살고 달라스에 거주하고 달라스인데 달라스에서 이걸 꺼냈었을 때는 네. 너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어플리케이션은 한 달에 얼마 벌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은행에서 한 달 만에 그게 블락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세상에.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예. 저희가 대신해서 해드렸더니 예. 파이낸셜 스테이먼하고 다 다시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텍스 리턴부터. 오. 그러니까 리뷰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머전시가 아니면 안 쓰는 게 일단 제일 좋고. 가장 좋죠. 약간 정서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현금이 좀 두둑이 있으면은 또 근데 든든한 게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고 그쵸. 은행에서 보는 관점은 예. 캐시가 갑자기 필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뭐 신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어떤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돈을 꺼낸 건 아니냐 네. 와. 이렇게 볼 수 있죠.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달랐어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은행이 우리가 그냥 은행이라고 막연한 대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은 쉬워요. 맞아요, 맞아요. 은행에 있는 분들도 일하는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우리가 은행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네. 다는 못 속여요.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내가 잠깐 얘를 속일 수는 있는데 네. 얘네들이 다 은행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돈을 갑자기 많이 썼을 때 네. 의심할 수밖에 의심할 없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패밀리 이머전시가 생겼든가 도박을 네. 한다든가 뭐 그렇겠군요. 기타 등등 무슨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 네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제가 늘 손님들한테도 우리 네. 클라이언트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 정말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은행 보고 이해해줘. 그건 안 돼요. 안 된다는 네. 거죠. 근데 그러네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설도 있었어요. 이게 개인융자가 이제 힘들잖아요. 문턱이 너무 네.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다가 네.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네,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지 네, 네. 전화를 걸으면 네. 자기 신용이 푹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한국은 제가 이제 한국적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그거는 제가 뭐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여기도 제2금융권 같은 게 있어요. 아마 그 플라이어들이 많이 날라와요. 뭐 네. 너 크레딧 카드 빚 갚으라 해서 그러니까 뭐 얼마 많이 해요. 프리어프로 25,000불 이게 오거든요. 현혹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네. 프리어프로 25,000불이라는 거는 마케팅 디파트먼트에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프리시저 이게 진행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새로 신청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뭘 보냐면 인컴 보고 크레딧 보고 막 해서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재정 상태를 보고 네.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큰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될 수 있으면은 그런데 현혹은 안 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죠.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화요 초대석 시간에는 CRA 융자 월터 킴 대표님과 함께 융자와 크레딧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개인 융자 크레딧 카드 발급이 되는 그 크레딧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신 이제 그 마지노선이 700점 이렇게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 아까 처음부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수라는 것보다 이제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를 봤을 때 네. 1사분기, 2사분기에서 4사분기 요 11월, 12월 되면 이제 소비가 증가하는 때예요. 네. 뭐 연휴도 많고 하니까. 그럼 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죠. 소비도 늘어나는 시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크레딧 카드를 많이들 신청을 하시는 시즌이에요.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또 신청하면은 또
잘 나와요. 지금 요새는. 시기가. 네, 그러니까 요 시기에 맞춰서 이제 하시는데 크레딧 카드를 점수를만 본인 점수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뭐냐면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카드 빚도 많고 예. 크레딧 점수가 뭐 680, 아하. 650 이런데 신청하면은 안 나와요. 거기서 리젝 당하면 그렇죠. 또 헐크 그럼- 당하잖아요. 예. 리젝트를 당한다는 얘기는 벌써 인코리가 그 크레딧 신용 조회 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 점수를 또 깎아먹고 또 자, 그러니까 네. 내 최근 몇 달 안에 어디에 뭘 신청했는가가 기록으로 다 남게 되니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도 안 나와요. 나와야 2,000불 미만짜리가 나오니까 큰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10월, 11월, 12월에 신청을 하시려면은 8, 90대 카드 빚을 좀 줄여놨어요. 사실 미리. 미리 줄여놨고 아하. 지금쯤 들어가서 하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요. 전략이 한 좀 가지. 필요하네요. 네. 그 가끔은 그 이제 크레딧 리밋이 있었는데 네. 이제 리밋을 올려 줄 수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런 레터도 날라오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거 신청하는 것도 레포트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턴틀리 주는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7,500불이었는데 뭐 9,500불로 2,000불 정도 올려주는 거는 걔네들이 인스턴틀리 크레딧 조회 안 하고도 해줘요. 아, 네. 어, 네. 근데 예. 이제 내가 3,000불인데 한 7,000불 정도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어이고. 쓰고 아, 그러면 더블로 이러면은 예. 걔네들이 어퍼를 하거든요. 네. 아까 3,000불인데 너 4,000불로 해줄게. 그런데 1,000불 이거 코끼리 비스켓이 하나 또 없어. 이렇게 되면은 난 더 필요해. 그럴 때는 걔네들이 크레딧 아. 런을 하죠. 크레딧 예. 그때 런을 하면 이제 인코리가 발생하는데 런이 되면은 걔네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조금은 더 그거보다 그거보다- 처음에 어퍼한 거보다는 좀 더 올려주는데 네. 그 내가 원하는 만큼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대로? 예. 뭐 인컴이라든가 뭐 이런 네. 거 여러 근데 가지가 또 하기는 중요하죠. 크레딧이 좋으면은 예. 자동으로 올려줘요. 아, 그래요? 말안 자동으로 해도. 말 안 해도요? 말 안 해도 오? 올려주기도 해요.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아, 예. 은행마다. 그러니까는 이제 크레딧 점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올려주는 게 그러진 아니고 않고. 예.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은행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거시경제를 봤을 때 네. 은행은 이자를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겠죠. 돈이 예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어허. 돈이 안 나갔어. 그럼 예. 빨리빨리 리밋 올려서 쓰게끔 이렇게 자꾸 해야 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돈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뭐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에서 그러니까 카드 한도액이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좋으면은 크레딧 점수에 도움은 돼요. 네. 2,000불짜리 카드하고 20,000불짜리 카드하고 가진 사람은 크레딧 점수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좋은 거니까 하여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 그거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 가끔 보면 요즘에 그 밸런스 트랜스퍼라고 해서 크레딧 카드에서 네네. 그러니까 빈 책을 보내요. 네네. 그러면서 어. 뭐 지금은 언제까지는 뭐 레이스를 굉장히 그렇죠. 좋게 해준다. 네네네. 이게 다 돈 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카드를 너무 안 쓰고 있고 근데 예. 이제 은행에서 밸런스 트랜스퍼 어퍼가 굉장히 좋아요. 0% 1년간 그러니까 맞아요, 무이자. 맞아요. 어머. 1년간 무이자 예. 혹은 그 이후부터는 뭐 물건 산 걸로 그 정도의 이자율로 매기겠다. 그러니까 쇼텀으로 짧은 기간 안에 내가 이걸 쓰고 감당하면 무이자니까. 그죠. 그럼 쓰는 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근데 네. 문제는 내가 이걸 썼는데 다음 달에 무슨 큰 융자를 한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이런 할 때는 그 쓴 것만큼의 어머. 빚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 그 점수는 떨어지겠죠. 아하. 그러니까 그것도 맞춰서 염두에 둬야 돼. 염두에 그러게. 둬요. 예. 그러니까 항상 융자나 뭐 이런 것을 줬을 때는 예. 최소 3개월 정도 아하. 앞을 내다보고. 네, 앞을 내다보고 그래야 되네요. 미리미리 매니지먼트 하시는 게 미리 중요하다.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숲을 들어가려면 나무만 보면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용사회 하더니 여기서는 신용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를 처음에 발급받아서 관리를 잘 하고 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은 네. 뭐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점점 뭔가 씀씀이가 많아져 가지고 네. 네. 한도를 자꾸 많이 써먹게 되면은 네. 결국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알잖아요. 갑자기 뭐가 망하는 게 아니면은 네. 뭐 내가 회사를
뭐 그만두게 된다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물론 예, 예. 뭐 사람이 그러니까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든지. 그러니까는 아.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를 내가 다 썼는데 못 갚게 된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재정 여러 가지 뭐 네, 이유들이 갑자기 이런 발생해서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예. 그거는 뭐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아, 내가 보니까 가계문을 내가 한 3개월 후에 닫을 것 같은데 어허. 이 빚을 그러니까 debt consolidation을 네.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싶다. 크레딧을 안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은행마다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은행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걔네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크레딧 카드를 이제 정지시키고 네. 그거를 론으로 돌려가지고 뭐 조금 미니멈 페이로 갚을 수 있게끔 네. 내가 아하. 좋아질 때까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쓰는 것도 중요하고 갚는 건 더더욱 중요하다. 그러겠네요. 네, 물론이네요. 그리고 갑자기 그 떠오른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부부들은 보통 이렇게 조인트 어카운트 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제 네. 얘가 잘 관리가 안 돼서 네. 등급이 팍 떨어졌다고 네. 쳤을 때요. 네. 남편 개인이나 네. 아니면은 부인 개인의 네. 신용도 함께 동반 하락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절대 조인트 안 하셔야 돼요. 넌 너야, 난 네. 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되게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둘 중에 한 사람 크레딧이 좋을 때는 네. 그 사람이 힘을 입어가지고 하지만 그 하나를 하신 다음에 그걸 다 본인이 이제 크레딧 그 덕으로 쌓기 시작하잖아요. 네. 쌓고 난 다음에 그 맨 처음에 한 건 빼세요. 아, 그래야지 세퍼레이트하게 관리해야 그러니까 되는군요. 와이프 남편이 카드를 많이 썼어. 예. 그럼 와이프 동달아 점수가 나빠지잖아요. 그쵸, 그쵸.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예. 내가 동반 나도 만불 불락이야. 받을 수 있고 남편도 만불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따로따로 만불 받는 게 편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너무 남편분이 크레딧 히스토리 네. 쪽에서 가치는 조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지만은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세퍼레이트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수 있겠죠. 좋은 특히 정보예요. 이제 대학교 다니는 자제분들 처음에 예. 크레딧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조인트에서 조인트에서 카드 발급해 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자동차 사는 것도 코사인 해주고 그렇게 해주잖아. 그리고 해주고 난 다음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래야 걔네들 크레딧도 쌓이죠.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생각하고. 네. 왜요? 어렵고도,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도 간단하기도 하고. 아니 오늘 아, 뭐 그래요. 이걸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예. 많이 알겠지만 명기 씨가 특히 오늘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뇌가 포화 상태가 됐어요. 네, 덕분에. 아, 네. 그렇군요. 또 여기 뭐 사무실 어디냐고 이렇게 질문 오신 네. 분도 있는데 우선 뭐 전화번호라도 예, 우리 근무하시는 예. 곳 알려주면 좋겠네요.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972-484-8600으로 문의 주세요. 다시요. 972-484-8600입니다. 네, CRA 융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또 다른 뭐 크레딧에 관련된 얘기 나누고 싶은데 네. 뭐 너무 이렇게 그 텀을 많이 두고 오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데요. 오늘 대표님 함께 유익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조속히 다시 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